안녕하세요. 강교현 세수학과 아동발달센터 센터장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ASD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뭐가 다를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폐는 아니라는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래요. 그럼 자폐랑 뭐가 다른 거죠? 두 진단 모두 대화가 어색하고 또래 관계가 어렵고 말의 맥락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언어재활사가 임상에서 구분하는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먼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진단을 내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의 의사소통 방식, 놀이와 상호작용, 언어 사용의 질을 통해서 어떤 특성이 더 두드러지는지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도 진단명이 아니라 의사소통 양상의 차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SCD의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둘 다 화용 언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례를 주고받는다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말의 숨은 뜻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래 관계에서 말이 일방적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자폐처럼 보이는데 라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ASD는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또는 관심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집착을 한다거나 동일한 방식을 고집한다거나 감각적 민감성이 두드러진다거나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반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이런 제한적 반복적 행동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진단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재활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차이는 사람과 연결되려는 동기입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또래와 놀고 싶어하고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거나 말이 직설적이다거나 상황 눈치가 느린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연습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ASD 아동은 관계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방향성이 또래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싫다기보다는 연결의 방식이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아동들은 역할놀이, 상상놀이가 가능하고 다만 규칙이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ASD 아동들은 놀이가 반복적이거나 감각 중심인 경우가 많고 상징놀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어재활사로서 임상적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의사소통 기술 자체가 어색한 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의사소통을 포함한 발달 전반에 신경 다양성이 있는 아이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중재 접근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아동들을 중재할 때 사회적 규칙을 설명해주고 역할극, 또래 상황 연습 등을 통해서 중재를 하는 반면 ASD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의,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감각 조절을 고려하고 환경을 구조화하여 중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진단 모두 경미하다, 심각하다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의 소통이 편한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진단명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ASD 아동들과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아동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이용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정리하여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